자, 파트 1에서 역사상 최고의 부의 불균형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좀 볼까요? 여기 보시는 그래프는 이게 2010년대에 99%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이었고 여기는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점유율이었습니다. 근데 단 5년 만에 겹쳤습니다. 그리고 단 5년 만에 거꾸로 됐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건 알겠죠? 그럼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1%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고 보이나 이거? 이거 아래선이 아니고 윗선이 약간 늘었네요. 99%가 가지고 있는 자산 정도. 뭐 그렇게 본다면 여기는 좀 나아지긴 했어요. 그러나 모든 부가 일이 집중되는 바람에 여러분 해도 뭐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몇 년 사이에요? 몇 년 사이? 10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100년, 200년에 벌어진 사건이라면 우리도 모르게 지나가니까 그냥 느낌이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만든 걸까요? 일부러?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우연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18년 1월 23일 연간 세계 부의 증가분의 82%가 부의 증가분의 82%가 1% 부자에게 간다. 도대체 이 문제 어디에 있는가? 문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네. 위기 상태, 부익부 빈익빈, 현 정부의 인정했잖아요. 인정. 국내 소상공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곳이 넘어가는 폐업, 창업도 늘어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점과 폐점 수가 같은 이 정도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자, 하늘에 보는 부의 불평등을 누가 피자판으로 만들어놨어요. 피자 한 판을 1%가 50%를 뚝 잘라갑니다. 여기 반절을 20%가 2에서 20%가 잘라가고 여기 요만큼을 80%가 나는 목표하고 있어요. 네, 정말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마음이 어떤 느낌인가요? 이거 진짜 왠지 막 그죠? 허전해지고 뭔가 우리가 좀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잘못한 거야?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왜 이렇게 된 거지? 네. 아마 이런 느낌이 다 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상태를 우리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99%의 부의 점유율이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게 30년대, 40년 됐죠. 여기서 거의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99%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1%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여기가 지금 2015년대.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갔어요. 지금 이미. 자, 도대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누군가는 외쳐야 되죠. 우리나라 그 저력이 하나 있죠. 촛불만 들었다면 아무튼 대통령도 바꾸는 저력이 있잖아요. 예, 이럴 때 좀 촛불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권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사실 요즘 정치가 더 중요합니까? 경제가 더 중요합니까? 경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왜요? 경제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 아니에요? 들었다 놨다? 과거에는 왕권이었지만요. 지금은 경제권이에요. 이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일어서야 될 때라고요. 나는 지금도 정치 가지고 막 흔드는 사람 보면은 좀 세계를 다시 이해했으면 좋겠다. 진짜로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은 경제권이라고, 뒤에서. 자, 그래서 세계 부의 집중 현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초연결의 플랫폼, 어디예요? 애플, 윈도우, 구글, 페이스북까지. 다 누구예요? 업종이. 플랫폼 업종이에요. 플랫폼 업종이 부의 전부를 가져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탑5들이 다 플랫폼 업종이죠. 이걸 초연결 지능이죠. 즉 플랫폼이 초연결 지능의 핵심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니 자, 이
50, 80년대 여기는 같이 왔죠. 그러다가 이쯤에 올라오다 이쯤에 그래도 왔다 갔다 했죠. 예, 그런데 이제 빈부격차가 이제 나눠집니다. 이때가 왜 그랬냐? 여기는 왜 그랬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지나친 부를 부끄러움으로 여겼어요. 근데 이쯤에 와서부터는 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자랑스러움입니까? 부끄러움입니까? 시작. 네, 다 그렇죠. 이게 여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사상이. 자본주의의 극치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들 아죠. 부의 자랑스러움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부의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부가 부끄러운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렇게 상황이 오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미 상황이 그리 됐으니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면 99%가 뭉쳐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죠.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저라도 나서겠습니다. 99%가 뭉쳐서 뭔가를 해야 돼.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찾은 방법이 뭔가 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 방법을 가지고 총리실이 2번 들어갔고요. 지금 시군구 지자체에 벌써 3군데가 이 방법을 이용해서 진짜 그 지자체 안에 이걸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소상공인 전부를 그 다음에 청년 창업자들을 지금 이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안 될 일을 할까요? 뭔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저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단지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논리가 실제 삶 속에서 접목했을 때 과연 어떤 허점이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평가를 맡기는 겁니다. 한번 오늘 들어보시고 이게 맞다면 99%가 일어나자는 거죠. 예. 일어나려고 하는 손들이 많을수록 좀 더 빠르게 1%의 점령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는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면서 정말로 제 이야기가 합리적인 이야기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쯤에 와서 10년 때 이쯤에 와서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쯤이죠. 그러니까 이쯤입니다. 여기까지 가다가 여기서는 이제 갈라지죠. 이렇게 비와 부와 빈이 갈라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쯤 와서 플랫폼이 작동합니다. 플랫폼은 사실 뭐 누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기술이 나오면서 인터넷 시스템과 통신과 휴대폰들이 모두 모여져서 만든 하나의 도구죠. 도구. 그것이 결국은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게 합니다. 이 사이에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를 빠득빠득 하면서 저 부자놈들 이러지 마시고 그 사람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봤을 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왜? 그 10년 사이에 이루어진 거는 누가 일부러 만들기 힘들다니까. 예.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부가 어떻게 올라간 거냐? 보십시오. 지난해 페이스북과 구글의 광고 매출은 전체 매출의 98%, 페이스북, 구글은 83%. 대단하죠. 이게 바로 매출의 전부인데 전부 광고비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광고비면 다 뭐 하는 돈이에요? 광고비란 게 뭐 하는 돈이에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 유통을 하기 위한 홍보비잖아요. 그 홍보비가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것을 한 군데서 가져가다 보니까 이렇게 매출 편중 현상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판매는 부진한데 광고비는 계속 업되고 있는 사실. 홈쇼핑에 20, 30% 남은 게 없네. 그 다음에 불공정 계약 논란, 의뢰 농구를 언제 멈출까, 대형마트 마진율 70%. 결국 수수료가 20, 30%니 뭐 다 가져간 게임이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검색 광고에서도 검색만 하면 35,000원씩 나가는 키워드 이야기. 이건 뭐 화가 정말 나요. 왜 우리는 네이버에서 휘둘려가지고 우리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돈을 올려가는 우리가 무슨 인형이야? 꼭두각시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이제 얘기해야죠. 이건 아니죠. 우리를 데리고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올리려면 돈 많이 내는 놈이 올라간다. 그럼 네이버에서 사람 사가지고 만약 조작적으로 클릭을 한다면 이 검색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거기 안 한다고 누가 보장해? 아무도 모르는데. 한 번 클릭하면 35,000원이에요. 10,000원에서 30,000원이면요. 그냥 이따 한번 누르면 누가 눌러도 미친 짓 아니에요? 근데 이 미친 짓에 우리 누가 참여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참여하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참여한 사람 없으면 네이버 그거 하겠어요? 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뭉쳐야만 해결이 되는 문제죠. 자, 이런 문제. 계속해서 SNS니까 잘 될 것 같은데 이제 갈수록 저하되고, 검색도 비용은 높아지면서 갈수록 저하되고, 누구나 참여해버리니까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비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떻게 이제 자금이 흘러가는지 자금의 흐름도를 봅시다. 생산업체가 이거 하나 생산하면 총 가격 1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원가 30%, 20%는 운영비 써야 되겠죠. 50%는 제조회사, 만든 회사들이 가져간다 칩시다. 그럼 나머지 광고 유통비 50%입니다. 자, 50% 누가 가져가냐 이 말이죠. 지금 현재 50%는 대다수가 백화점, 홈쇼핑, 그 다음에 광고비는 저쪽 페이스북이나 구글, 네이버 포털, 카톡 이런 데서 다 가져. 자기들끼리 다 먹고 있습니다. 50%. 그래서 1%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직거래 있죠. 먼저 직거래가 가동돼야 돼요. 그래야지 홈쇼핑이니 뭐니 이런 거 다들 없앨 수 있다. 두 번째, 홍보비를 지금 네이버 카톡 이런 데 주지 말고 홍보를 1인 셀러들에게 줘야 돼요. 자, 보시면 50% 수익이 가는 방향을 보면 결국은 플랫폼의 수학 체중 효과 때문에 계속해서 몰려가는 효과. 소형별로 광고비를 독식하고 광고회사도 결과는 책임지지 않고 소상공인만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대안이 있을까? 자, 대안 중에 하나 사례를 봤습니다. 오프라인의 강자가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대형 백화점의 세계에서 24세 소형 편의점의 세계로 가고 있는데, 예,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편의점이 막 증가하고 있죠. 매출도 올라가고 있고 점포도 올라갑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누군가는 떨어지겠죠. 돈이라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백화점 매출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수평을 가지고 있죠. 여기는 올라가고 있고. 그럼 이 상황이 계속해서 갈 수 있겠죠. 또 플랫폼은 페이스북, 구글은 지금 계속 승승장구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백화점 오프라인은 꺾였습니다. 오프라인이 꺾었다는 건 오프라인은 벌써 4, 50년, 100년 이전에 백화점들이 설립돼서 지금까지 수익을 독식했으니까. 근데 이제 편의점이 나와서 수익이 꺾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플랫폼은, 온라인 플랫폼은 갈수록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페이스북은 더 성장했죠. 그럼 이 상황에서 요거는 놔둡시다. 요거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갈 거니까. 온라인 플랫폼에서 성장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업들의 광고비가 이리 갑니다. 그럼 방법은 간단하죠. 이쪽으로 가는 광고비가 여기 소상공인들에게 돌아와야 되죠. 이리 안 가고 이리 와야 돼요. 그럼 방법은 뭐가 있죠? 1인 셀러, 즉 이들이 가져가는 돈을 이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 직접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가져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돈이 이리 가던 게 이리 가던 게 다시 이리. 돈은 같은 거기 때문에,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외부에서 유입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의 문제에서 합은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소상공인이 자기들이 물건을 팔 수 있는 셀링 솔루션을 갖고 있거나, 이쪽에서 1인 셀러들이 셀링 솔루션을 가지고 상품을 팔아주거나, 이래야 해결되는 문제라 이 말이죠. 이거는 결국 뭐냐? 이들이 가진 셀링 솔루션이 너무 강력하단 말이에요. 23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강력한 셀링 솔루션에 우리는 저항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1인들이 가지고 있는 셀링 솔루션이 남다르다면 경쟁이 돼. 왜? 여기서 되잖아요. 오프라인도 지금 1인 셀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다 소상공인 사업자죠. 다. 어찌든 결국 1인 셀링 솔루션이 있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1인 셀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18년에 나온 책인데 유튜브에 가면 여러분 쳐보십시오. 1인 셀러라고. 그냥 셀러라고 치면 정말 끝도 없이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 사항은 젊은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자, 답변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세일즈맨 해라. 한다 안 한다? 시작.
안 한다. 예, 세일즈면 안 한다죠. 왜? 세일즈면 찾아가서 정말 을지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 셀러들은 을지를 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광고를 띄우고 광고를 띄운 사람이 본 사람이 사가면 그냥 그걸로 여러분 쇼핑몰에서 물건 사면서 사장하고 연결합니까? 아니죠. 그냥 보고 사죠. 여기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 뿐입니다. 결국 1인 셀러들이 곳곳에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대안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1인 셀러들의 문제는 또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페이스북을 위해서 홍보해요. 그럼 또 페이스북한테 결국 다 돈, 네이버에 다 돈 갖다 주는 거예요. 아직은 해결책이 아니죠. 정말 이들에게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셀링 솔루션 자체가 확실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마케터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여기는 셀러라고 그랬죠. 그럼 셀러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 회자되고 실제로 홍보 광고를 맡고 있는 데가 마케팅 센터, 마케팅 회사, 마케터라고 불러요. 자, 마케터하고요. 셀러를 비교해보면 마케터는 광고비 선결제죠. 물건 안 팔린다고 돌려줘요? 빨리요.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판매 결과 책임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생산자 미팅을 하고 쇼핑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셀러 보십시오. 이 정도면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비 선결제 없습니다. 판매 결과 책임집니다. 왜? 내가 팔아놓고 수익을 가져가니까 책임지는 거지. 생산자와 미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예요. 셀러와 마케터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좋아요? 셀러, 마케터? 셀러. 예, 당연히 셀러죠. 셀러는 팔고 나서 결과물을 가지고 쉐어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미래라 이 말이에요. 더 양보할 거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본다면 마케팅 대기업, 홈쇼핑, 백화점, 페이스북, 네이버 등등이 지금 이렇게 가져갑니다. 과도한 광고 비용, 홈쇼핑 수수료 30-40%, 대형 입점 수수료 20% 호텔 클릭당 비용 등등. 1인 셀러 플래너들은 어때요? 전혀 반대의 입장에서 가져옵니다. 그럼 이 숫자가 10억으로 늘면 제가 단언하건대 호텔들은 굶어 죽습니다. 어때요? 대안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대안을 시에다가 시장에게다 군수한테 얘기했더니 30분 듣지 않고 전부 오케이, 그거 되겠다. 자, 우리 시의 청년 1000명, 소상공인 10,000명, 1000명이 10,000명 걸 팔아줘.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바로 이겁니다. 무기가 있는 거죠. 초대형 셀링 플랫폼들,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 무기들과 싸울 수가 있겠냐? 정말 무슨 무기가 있냐 이거죠. 예, 지금부터 무기를 한번 찾아보죠. 이 무기만 있다면 지금 우리는 10억 명의 셀러들을 만들어서 초대형 셀링 플랫폼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아니, 이것들을 되려 잘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재밌는 영화 있잖아요. 네. 소리는 안 나오는데. 예. 우리 현대인들이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여진족을 만나서 현대 무기로 싸우는 장면이잖아요. 요 현상이 우리 역사에도 있었죠. 이건 뭐 영화니까. 실제 있었잖아요. 서양인들이 인디언들을 데리고 싸웠던 게 이거 역사죠. 우리는 안 당했나요? 예, 일본한테 당했잖아요. 예, 그냥 신무기 가지고 들어왔는데 우리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중국은 안 당했나요? 동일하게 당했죠. 러시아는 안 당했나요? 다 당했어요. 그럼 일본이 신무기를 가져올 때 그게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서양 거 가져온 거잖아. 5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냥 미국까지 쳐들어간 거 아니에요? 무기란 게 이런 겁니다. 앞에 달리고 있는데 자전거 타고 가면 못 주저는 거예요. 물론 경기에서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건 반칙을 보니까. 근데 삶에서는 안 그래요?
삶에서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없어요. 네. 누가 신무기 쓰느냐는 거죠. 그럼 1인 셀러들이 지금 나타나서 10억 명의 1인 셀러를 만들면 제가 장담하건대 전 세계 부의 평균화가 이루어집니다. 어차피 물건 파는 돈 50%가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잖아요. 부의 분배는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솔직히 제조사들은 원가 빼고 뭐 운영 빼고 돈 버는 데가 몇 명이나 돼요? 별로 없다니까요, 제조사들은. 앞서 아까 1등부터 말씀해주셨는데 그게다 지금 질문이라고 네. 아 진짜 저 지난주 이미 만들었어요. 하나예요. 우리 와, 좋아요. 아무튼 네. 우리에겐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기를 바꿔야 되는데요. 자, 셀링 플랫폼, 1인 셀러들이 가질 수 있는 무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간단하죠. 전쟁을 할 때 전쟁에 필요한 무기는요. 전쟁 수행의 시작 단계에서 끝까지 보면 그 사이사이에 모두 무기가 존재해야 됩니다. 기획 단계의 무기, 그죠? 두 번째는 실행 단계의 무기, 그죠? 이제 종결 단계의 무기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셀링 과정을 보면 그 과정 안에 무기들이 있는 겁니다. 첫째 무기는 최적의 상품. 이 상품을 어떻게 잘 찾아내느냐. 아주 이거 엄청난 무기입니다. 근데 개인들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개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이런 무기는 어디다 맡깁니까? 프랜차이즈 본부에다 맡깁니다. 상품과 시스템을 여기서 세팅해 주죠. 두 번째는 타겟 고객을 찾죠. 이거는 이제 주로 영업점들이 해요. 대리점들이. 고객을 찾죠. 솔직히 본부는 전체적인 광고만 해주지 실제 타겟은 다 영업점에서 파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타겟 고객을 찾았어. 그럼 그 사람한테 뭔가를 액션을 취해서 내가 정보를 주잖아요. 그 정보를 주는 게 바로 메시지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내가 줬는데 저 사람이 반응을 안 한다. 이러면 일이 안 되는 거거든.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걸 회신하는 카피라, 메시지 카피라고. 마지막은 내가 정보를 보내는 데는 항상 돈이 들어. 몸으로 가도 돈이 들고, 시간이란 돈이 들고, 문자를 보내면 문자비가 들고, 카톡을 보내는데 50명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또 돈 주고 하면 또 돈이 들고, 페이스북도 광고하려면 돈이 들고, 네이버도 관리하면 돈이 들고. 그럼 돈이 안 드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 최저의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냐, 이 문제. 마지막은 홍보라는 이 과정, 셀링 과정에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느냐. 소상공인이 이 셀링은 잘하는데, 셀링은 잘했네. 근데 한 달 내내 일했어. 셀링하는데. 그럼 그만큼의 인건비가 나가버려요. 이건 바른 방법이 아니죠. 하루 홍보하고 한 달 동안 홍보 안 해도 되는, 이런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같은데 SNS 홍보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쉬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글 써 올리고, 그것도 자주 올려요. SNS는 특징이 뭐죠? 한 번 올려서는 안 된다. 계속 올리래. 서로 다른 걸로, 서로 다른 영상으로. 뭐. 이건 도대체 그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가능하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시간이 다 돈이 결국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어쩌다 보니 제가 이 일에 나섰어요. 나서다 보니 제가 개발한 솔루션들이 바로 이 조건을 갖추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솔루션을 개발한 것도 오랫동안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 또 최근에 어떤 것들이 묶여지면서 개발이 됐는데, 자, 한번 얘기해보죠. 최적의 상품부터 먼저 뽑아보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갖춰진 상품 하나를 정확하게 찍어야 돼요. 최신의 상품, 대규모 상품, 최고의 필요, 최고의 상품. 요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상품 하나만 잘 고르면 그냥 평생 먹고 살 돈은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최적의 상품. 근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왜? 이게 상품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팔아가는 모든 전 과정도 다 상품이에요.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가게를 만들고 어디다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거는 현재 우리 서경연, 서민경제살리기 국민연합과 온리언 그룹이 힘을 합쳐가지고 좀 잘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 대출이 확정이 돼서 발표가 떨어지면 저희가 그때부터 이 작업을 공식적으로 가동을 할 겁니다. 이미 상품을 지금 찾아서
전부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타깃 고객을 찾는 거죠. 이건 잘 보십시오. 포털에 들어가면 블로그에 가면 그 블로그의 주인장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SNS 블로그에 들어가서 카페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하고 교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교신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별로 안 해. 거의 안 하죠. 여러분 뭐 보내보면 답도 안 오고 온다 하더라도 별로 안 좋은 답이 와. 이유는 뭐예요? 하도 많이 보내니까. 여러분 그 블로그에 있는 사람한테 문자로 해서 보내거나 그 뭐라 그러죠? 저기 메모인가? 뭐죠? 짧게 보내는 거. 쪽지. 예. 쪽지 이런 거 보내면 저도 지금 쪽지 안 본 지가 몇 년째인데 가득해. 누가 보냈는지도 몰라. 안 봐. 저와 같은 마음 아닐까요? 다? 안 봅니다. 그러니까 소통 기능이 사라진 거야. 쪽지 소통 기능 X. 메일 요즘에 잘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메일 잘 안 봅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달라진 겁니다. 제가 메일을 지금 우리나라 메일을 3천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 발송 솔루션도 하루에 100만 통을 보낼 수 있는 솔루션을 지금 가지고 있어. 근데 6년째 한 번도 쓴 적이 별로 없어요. 2013년 이전에는 정말 잘 썼죠. 그거 하나 가지고 모든 홍보는 다 끝나버렸어요. 예. 그때만 해도 정말 좋았죠. 근데 2013년 딱 넘어섰는데 휴대폰 나올 때 스마트폰 갑자기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놀래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스마트폰에 다 몰입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를 기점으로 그럼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채널이 뭘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채널 생각을 해보세요. 전화는 힘들고 문자는 어떠지? 문자가 혹시 사라질 경우도 있나? 아니 없겠더라고요. 왜? 사람이 말로 하는 경우가 있고 말로 안 하는, 요즘에 문자 사용량이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카톡도 문자로 보시면 되니까 문자가 되겠구나. 카톡은 이거는 개인 회사 거라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운영을 해. 근데 문자는 거의 공유 개념이기 때문에 닫을 수가 없어. 오케이, 문자다. 그래서 문자를 개발을 찾은 거예요. 그때 2013년, 14년에. 그래가지고 만든 게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능을 따라올 수 없는, 진짜 여러분 들으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얼마나 최고의 기능인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최고의 기능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제 안 줄 아세요? 올해 3월인가 4월에 알았어요. 우리 그 본부장 하나가 조사를 해왔더라고요. 다른 거 비교표를.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좋아?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완전 자동화 시스템 만들어놨죠.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됐던 거고요. 자, 먼저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를 하고 최저 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예약 문자 기능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5가지가 결국 셀링 솔루션입니다. 이 5가지의 기술이 뛰어나면 하루 일하고 한 달간 홍보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소개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진짜 가능한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평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5가지가 셀링 과정에 있는 절대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이런 신무기가 우리한테 있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방금 여기까지 신무기, 진짜 신무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신무기를 소개하는데요. 신무기 소개 이전에 제가 하나 더 여러분께 메시지 하나를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도대체 왜 이 자리까지 왔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